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이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해지 수준으로 밟히게 되면서 리오프닝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BGF 리테일도 리오프닝주로 묶일 수 있는데요, 편의점이 왜 리오프닝으로 엮이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리오프닝으로 엮이고 앞으로의 이슈 그리고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매출의 비중을 보면은요, 편의점이 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이 물류, 기타 부분이었습니다. 제일 많은 판매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거는 가공식품이 4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담배였습니다. BGF 리테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디 편의점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CO 편의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CO 편의점뿐만 아니라 2017년도는 몽골, 21년도에는 말레이시아에 성공적으로 편의점을 출점했습니다. 자, 2022년도 4월 12일 유안타증권의 리포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1분기 영업이익은 35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3% 증가가 될 것이고, 컨센서스 304억을 상회할 전망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대학의 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고, 가공식품의 판가 인상이 매출 및 원가 개선 효과에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마진 담배 매출 비중 감소도 원가율 개선에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진단키트의 판매도 편의점 1분기 실적에 긍정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성장률 확대와 원가율 개선 정도가 확인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한 주가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FN 가이드 부분에서 전망치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2022년도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프를 보더라도 2021년도 3분기 대비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분기의 실적이 그만큼 중요하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돼야지만 2분기, 3분기에 대한 전망까지도 확실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022년도 4월 15일 오늘 나왔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022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조 6,401억 원, 전년도 대비해서 9.3% 증가가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32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2.9%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류 과자, 음료 등 출고가 인상에 따른 객단가 상승과 자가 진단 키트 판매에 대한 호조가 있었고요, 방역수칙 완화로 유동인구 증가로 매출이 신장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은 편의점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편의점 주들이 리오프닝주로도 불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4월 18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사실상 해제 수준으로 보이는 시각이 우세하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11시에 마스크만 빼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사라진다라는 기사와 함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하순부터 확진자 격리를 하지 않고 치료비는 환자가 부담을 한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에서 제외를 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하면서 정말 사실상 해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2분기에서 3분기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는 편의점에 긍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간 판매도 실적 모멘텀을 끌어올릴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2022년도 연간 영업이익은 2,47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4%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에 따른 편의점 업황의 회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진은 2013년도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사진과는 거리가 조금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곳이 콘서트가 열리는 편의점입니다. 실제 콘서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리오프닝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콘서트, 공연, 전시, 게임, 축제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편의점들이 그만큼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이 증가가 된다고 하면은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편의점들의 매출이 그만큼 상승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 좀 증명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 사진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도 4월 10일 비즈니스 포스트의 기사인데요, 거리두기가 완화할 때마다
숙지 해소제 매출이 20%씩 올랐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야간에도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뭐 회식이라던가 친구 간의 모임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만큼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의점에 가서 숙지 해소 음료를 마시는 것도 있겠지만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라던가 음료수를 마시거나 아니면 담배를 사는 등의 그런 활동들이 편의점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완화할 때마다 숙지 해소제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들의 매출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사업 강화를 하는 BJF 리테일이 올해 연매출 7조 원을 넘본다 라는 기사도 2022년도 4월 12일 날 나왔습니다. CU 포켓 앱을 먼저 개발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의 시너지를 확대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PB 상품 생산 방식 변화 및 강화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히트를 쳤던 곰표 맥주라던가 땡스프랑 같은 경우에는 CU의 PB 상품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히트를 쳤고 이와 같은 상품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4월 초 팔도 함께 끓여 먹는 밀키트를 출시를 했습니다. CU가 트렌드에 맞춰서 제품들을 출시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인데요. 20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큰 폭의 변함없이 꾸준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투자 활동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과 물류에 보증금과 유형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JF 리테일의 성장을 보면은요,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매출액은 6% 성장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13%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영업이익 같은 부분은 1분기에서 2분기 갈 때 118% 성장이 되고 2분기에서 3분기 갈 때는 19% 성장, 3분기에서 4분기 갈 때는 마이너스 25%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전년도 대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가 되는가 퍼센트를 구해봤더니 1분기는 46.9% 성장이 되고 2분기는 17.2%, 3분기는 17.71%, 4분기는 23.18%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한 부분은 2022년도 4월 15일과 12일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유한타증권에 각각 7%, 5% 상승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내놓으면요, 목표 주가 수정률은 2%가 되고요. 오늘 12시 반 기준으로 해서 17만 8천 원인데 이 17만 8천 원 대비해서 목표 주가의 평균가인 21만 2,714원까지는 20%의 성장 구간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적정 주가를 구하면은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곱하기 PR을 하니까 목표 시가총액은 3조 1205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현재는 3조 765억 원으로 별다른 차이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발행 주수를 나누니까 적정 주가는 18만 545원이 나오고 현재는 17만 8천 원으로서 현재 주가와 적정 주가의 괴리감은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최종적으로 저는 전망은 80점의 점수를 주고 싶고 리스크적인 부분은 20점, 개인적으로 총 80점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총괄적으로 리오프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리오프닝으로 인한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매출이 그만큼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밀키트, 포켓몬빵, 곰표 맥주 등 트렌드에 앞서는 마케팅이라던가 상품화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포켓몬빵은 지금 전국에 많이 파는 거 아닌가요?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최초에 CU 편의점부터 진행을 했었고 지금은 CU 포켓 앱을 통해서 포켓몬빵이 어디에 판매를 하고 있는지 지도 앱을 통해서 어느 지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게 구성을 잘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트렌드에 많이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냐면 다른 편의점이나 다른 마트에서는 이런 부분을 실행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이라던가 상품화 전략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들의 판가 인상 등이 유리한 매출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분기 실적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2분기, 3분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차트상 지금 현재 고점을 진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손이 잘 안 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1분기 진단키트의 판매 영향이 만약에 엄청나게 커서 이 부분이 기저효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2분기의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진단키트의 판매가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 어느 정도 판매 분포도가 골고루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2분기에는 이런 기저효과 없이 순수 판매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상승폭을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는 BJF 리테일이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요, 제가 조금 길게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2022년도 1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쭉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고점에 대한 저항을 막고 있는 자리고 지지 하단을 밟아가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전고점을 뚫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자율수익을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내가 지금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단 지지 라인을 타면서 여기를 바라보고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내가 손절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지지 라인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 지지 라인을 떨어뜨렸다 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손절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전고점을 뚫었는데 이 전고점 뚫는 자리에서 내가 샀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전고점을 이탈했을 때 손절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2분기와 3분기 본격적인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에 힘입어서 저는 전고점은 뚫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추측이고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전고점을 뚫었을 때 이 전고점을 뚫고 탄탄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이때도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확하게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인 19만 3천원까지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목표 주가의 평균치인 21만 2,714원까지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